안녕하세요. 닥터컴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유아트가 검출하는 4가지 에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통신에 문제가 있어요. 에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트가 검출할 수 있는 에러 4가지. 자, 첫 번째 페리티 에러, 프레이밍 에러, 오버런 에러, 브레이크 시그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가 조금 이상하죠? 예를 들면 요거 얘는 에러가 아니라 시그널, 신호예요. 뭔가 브레이크 시그널이라고 하는, 그렇지만 에러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러 같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에러로 이제 합쳐서 4가지 에러, 유아트가 검출할 수 있는 4가지 에러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아트는 데이터 처리 장치를 통해서 이제 패러렐로 전달받은 데이터를 시리얼로 보내고, 거꾸로 시리얼로 받은 걸 한 셋을 딱 만들면 다시 패러렐로 해서 데이터 전달 장치로 전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유아트의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시리얼 프레임 관련해서도 또 지난 시간에 또 배웠었죠. 그래서 어떤 스타트 비트와 스탑 비트 사이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 속도에 의해서 한 비트 폭이 결정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번 우리 4가지 에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리티 에러. 페리티 에러는 바로 이 페리티 비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자리 페리티 비트 자리가 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페리티 비트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2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데이터 비트가 나온 후 바로 스탑 비트로 이어진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용하는 경우를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마크 스페이스 이런 거는 빼고 기본적으로 페리티 비트를 사용하겠다 하면은 오드 페리티하고 이븐 페리티, 그래서 홀수 페리티와 짝수 페리티 이렇게 2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데이터 비트의 1의 개수와 그 다음에 페리티 비트를 합쳐서 1의 개수를 오드 페리티면 홀수계로 맞춰주고 이븐 페리티면 짝수계로 맞춰준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0, 1, 0, 1, 1, 1, 0, 0. 그리고 나는 페리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븐 페리티로 쓸 거야 라고 설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짝수 1의 개수가 짝수계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페리티를 이븐 페리티를 쓸 거예요. 그러면 페리티는 이미 데이터에서 1의 개수가 짝수로 맞춰졌기 때문에 페리티 비트를 굳이 1로 설정하지 않아도 토탈 합쳐서 1의 개수가 짝수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리티 비트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시리얼 프레임을 쫙 전송을 했어요. 근데 받는 쪽에서 데이터가 날아가다가 하나가 깨진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요거를 깨졌다고 해보죠. 자, 이렇게 0으로 깨졌어요. 그래갖고 데이터를 수신을 쫙 받았어요. 깨진 채로. 그런 다음에 데이터 개수를 세보겠죠. 1의 개수를 1개, 2개, 3개. 그리고 그러면 이븐 페리티를 썼으니까 데이터가 여기가 홀수계니까 얘가 1로 맞춰주어야 하는데 1이 아니죠. 0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 중에 무언가가 깨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페리티 비트 정보와 데이트 비트 정보를 비교해서 데이터의 깨짐을 검출해내는 방식이 바로 이 페리티 에러라고 합니다. 자, 아시겠죠? 페리티 에러는 데이터가 깨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프레이밍 에러. 프레이밍 에러는
우리가 시리얼 프레임에 대해서 배웠는데, 쫙 아이들이다가 데이터가 이제 딱 날라올 때 스타트 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쭉 나오고, 페리티 비트가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탑 비트, 이렇게 이어져서 시리얼의 한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아니라 N, 8, 1. 이렇게 하면, non-parity의 데이터 비트 8비트의 원 스탑 비트. 그래서 총 비트 수는 10비트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10비트? 자, 왜냐면 스타트 비트 하나, 데이터 비트 8개, 총 9개, 그 다음에 페리티 비트 없고 원 스탑 비트. 해서 총 10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아이들이 쭉 나오다가 스탑 비트가 딱 시작했죠. 우리는 한 비트 폭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속도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0번째 비트가 나오는 그 순간에는 항상 값이 뭐라고요? 1. 왜냐하면 스탑 비트는 1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과 스탑 비트, 그래서 이 10번째 비트 후에는 스타트 비트가 나온 후 10번째 비트째는 꼭 1로 나와야 된다. 왜냐면 스탑 비트는 항상 1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근데 통신을 하다 보면 얘가 갑자기 1이 안 나오고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0.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뭐 좁지만 한번 좀 해볼게요. 여기 A라는 장치가 있고 여기 B라는 장치가 있어요. 자, 서로 통신을 하죠. 근데 보통 우리는 로컬 클럭이라는 게 있어요. 로컬 클럭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 로컬 클럭이 양쪽에 똑같이 써야 되는데 클럭마다 오차가 있죠. 오차가. 그래서 얘는 한 비트 폭이 요만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B에서는 한 비트 폭이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반면에 조금 더 짧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시리얼 프레임을 전송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스타트 비트 나오고 쭉 나와서 스탑 비트가 나왔어.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내가 무언가를 또 보내려고 할 때 바로 요 뒤에 요 스타트, 넥스트 스타트 비트가 또 나와서 쭉 나가요. 그럼 쉴 새 없이 데이터 시리얼 프레임들이 쫙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이터에는 아이들 상태가 거의 없을 정도로 쫙 붙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요런 클럭의 오차들이 쌓이고 밀리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한 비트가 그냥 확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밀려버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거죠. 만약에 짧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스타트 비트, 스탑 비트가 이쯤에 나오는 거고, 이게 긴 경우가 막 쌓이면 어느 한순간에는 스탑 비트가 밀려버리겠죠. 더 기니까 뒤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짧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스탑 비트가 나와야 할 자리에 스탑 비트가 나오지 않고 앞으로 당겨지거나 뒤로 밀려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 어떤 시스템의 그런 클럭 오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렇게 스탑 비트가 나와야 하는 그 자리에 스탑 비트가 안 나오고 이상한 0의 값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시리얼의 프레임이 깨져버렸다, 이런 의미로 프레이밍 에러라고 말합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거는 스탑 비트가 나와야 할 자리에 1이 아니라 0이 나와서 생기는 에러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 이 클럭 오차를 최소한 작게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근데 이거 실상 불가능해요. 이 오차가 작은 크리스탈을 사는 거는 좀 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만드는 입장에서도 이게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또 만들다 보면 또 이게 뭐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간 요렇게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 부분, 이 스탑 비트 부분 있죠. 자, 우리가 이 스탑 비트를 배울 때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1비트, 1.5비트, 그 다음에 2비트.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탑 비트를 2비트로 해주면 이게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탑 비트는 이렇게 2비트를 유지해요. 근데 실제 시스템에서는 항상 수신 시스템에서는 스탑 비트를 요 1비트 폭만 유지하고 1비트 폭만 체크하죠. 그럼 나머지 1비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아이들로 인식이 돼요. 아이들로 인식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스탑 비트를 연이어서 나오지 않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오차가 리셋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밀렸던 클럭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재계산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스탑 비트가 여기서 나오면 재계산을 시작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미 이만큼 만약에 밀렸다면 계속 밀리는 게 쌓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스탑 비트를 2비트로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스타트 비트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완전 새로운 그 비트 오차율을 다시 리셋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프레이밍 에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이밍 에러를 막는 첫 번째 방법은 이 로컬 클럭을 조금 오차 없는 것을 두 개가 똑같은 것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스탑 비트를 2비트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리얼 통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막 통신하다 이거 자꾸 에러 뜨는데 그러면 무슨 에러야? 그러면 프레이밍 에러야. 그러면 우리 시리얼 프레임을 2비트로 2 스탑 비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거를 조금 막을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오버런 에러인데요. 오버런 에러는 조금 개념이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사전에서 오버런이라는 걸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가득 차다, 초과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UART 안에는 이제 버퍼가 들어있어요. 버퍼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UART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UART면 이쪽 옆에 CPU가 있어요. CPU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데이터가 하나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이 안에 버퍼가 이렇게 몇 개 담아 놓을 수 있는 버퍼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한 개 보내면 여기 하나 가득 차고, 그 다음에 또 보내면 또 가득 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버퍼가 가득 차면 CPU한테 야, 나 가득 찼으니까 이거 좀 가져가줘 라고 인터럽트를 날리죠. 그러면 CPU가 와서 이 버퍼들을 확 읽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버퍼는 다시 비게 되고 다시 또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CPU가 굉장히 바쁜 게 있어요. 내가 UART만 처리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A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에서 데이터를 하나 보냈어. 그러면 여기에 그 버퍼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버퍼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하나 쌓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득 차려고 그래. 그래서 CPU한테 인터럽터로 야, 나 버퍼 가득 찼어. 빨리 와서 이거 좀 해결해 줘. 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CPU는 아까 말했다시피 엄청 바빠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유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느라 이 UART에 와서 이 버퍼를 읽어가지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결국은 버퍼가 가득 차겠죠. 가득 찬 상태에서 A는 이쪽 단말기는 B의 단말기의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또 하나를 추가적으로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여기는 가득 찼는데 또 무언가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가득 찬 상태에서 이게 보통은 이제
뭐 P4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메모리 형태로 되는데 P4라면 얘가 사라지겠고 그 다음에 스택이라면 이 끝에가 이제 또 사라지겠죠. 오버라이트가 돼서. 어쨌든간 뭐 UART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가득 찬 상태에서 저쪽에서 뭔가 데이터가 또 날라왔을 때는 어떤 데이터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그 A가 B한테 보낸 데이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깨져서 통신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런 에러는 이 UART가 가지고 있는 이 버퍼가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상대방이 계속 뭔가 데이터가 날라와서 이제 오버라이트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거는 CPU가 너무 바빠서 미처 UART를 제때에 서비스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시면 이 오버런 에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 좀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 오버런 에러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조금 시스템을 설계할 때 CPU를 좀 성능이 좋아서 여유롭게 설정을 하시면 좋은데 이게 뭐 자원 문제라든가 뭐 비용 문제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오버런 에러를 막기 위해서는 흐름 제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 제어라는 거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쭉 보내다가 버퍼가 가득 찼어. 그러면 얘가 A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야, 스탑! 잠깐 멈춰봐! 보내는 거 좀 멈춰봐! 그런 거죠. 그러면 얘가 보낼 게 있어도, 여기 보낼 게 있어도 잠깐 가지고 있다가 보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이에요. CPU가 가져가 버렸어. 인터럽트를 날렸기 때문에 CPU가 쭉 읽어갔어. 그래서 얘가 다시 empty가 되죠. 비어지면 다시 다시 보내줘. 나한테 보내줘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아까 보내려고 여기 멈춰놨던 거를 쭉 이어서 보내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플로우 컨트롤은 나중에 한번 다시 배울 텐데요. 이 오버런 에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플로우 컨트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가지까지 했죠. 마지막 네 가지 브레이크 시그널. 자, 이거는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낼 게 없을 때는 아이들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아이들. 그래서 하이 값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 시그널은 뭐냐면 이 스탑 비트가 우리가 이제 나올 때 이렇게 0으로 떨어지죠. 그쵸? 0으로. 그리고 데이터도 다 0이야. 만약에. 자, 그리고 페리티도 0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파형이 이렇게 진행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 스탑 비트에 가서는 항상 1이 나와야 돼. 그쵸?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파형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한 프레임 이상을 0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이들이 쭉 가다가 0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쭉 0으로 유지해서 계속 0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한 프레임을 넘어버렸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없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일단 프레이밍 에러부터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아, 이건 프레이밍 에러가 아니라 브레이크 시그널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잘 많이는 쓰진 않는데 이런 거예요. 이쪽 장비가 뭐 고장이 났어. 그러면 저쪽 뭐 회사나 본부나 저쪽 상대방 장비한테 나 고장이 났어 라고 알려준다든지 급하게 와서 나를 좀 처리해줘 하고 뭔가 특정한 상황을 상대방 기기한테 알려주기 위한 신호로서 사용돼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 데이터 라인을
0으로 계속 동안 유지시키는 거죠. 한 두세 프레임 이상을 0으로 유지시키면 아, 이게 브레이크 시그널이구나 라고 알고 받는 쪽에서 아, 저쪽에 무슨 장비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브레이크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배운 네 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페리티 에러, 데이터 깨졌다. 프레이밍 에러, 스탑 비트 나와야 할 자리에 0이 나왔다. 그 다음에 오버런 에러, 버퍼가 꽉 찼는데 저쪽 상대방 장비가 계속 보내서 뭔가 데이터가 잊어버렸다, 깨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브레이크 시그널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특정 기간 이상으로 0의 값을 유지시켜 가지고 보낼 때 아, 이거는 특정한 경우를 알려주고 싶어서 신호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